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입니다.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분 동안 저희 방송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기분 좋은 마감을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1.25% 상승한 2670선에서 종가를 형성하며 연고점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23% 상승한 728선에서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2,999억 원, 그리고 기관이 869억 원 사자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333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는 53억 원 사자를 보여줬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물량을 내뱉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을 소액에서 100억 부자의 길로 활짝 열어주실 마스터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은요. 시장의 맥을 짚어 거시적 분석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한 시장을 분석해 주실 시황 마스터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참 장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발빠르게 잘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이 방송이 끝난 후 내일부터 장중에서 함께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겁니다.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시황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또 올라가는 종목을 쏙쏙 집어서 그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수익 플랜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직 이 팍스통신망 문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이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정보, 돈이 되는 정보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마스터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은요, 시장의 맥을 짚는 거시적 분석의 대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100억 마스터 플랜 2부에서는 두 번째로 뵙습니다. 저번 방송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오늘 방송도 힘차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한 시간도 여러분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정보와 그리고 앞으로 또 수익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정보와 함께 많은 수익까지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전망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한 힘을 또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스터님 특히 코스피가 2670선대 터치하면서 연고점을 또 달성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 기세 쭉 가져가면서 더 큰 상승 방향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점진적으로 저희는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깔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연고점을 찍는 오늘 이제 코스피 증시에서 과연 내 종목이 상승을 했을까라고 좀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증시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일반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이 된 그런 시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연고점을 좀 경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종가가 이제 고가에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형성을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을 뻔했지만은 일단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던 이런 부분들에서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고 또다시 이제 연고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저항선이 조금 생기는 그런 라인이 조금 형성이 되었지 않냐라고 좀 보시는데 결국에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대형주들이나 2차전지 대형주들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지수의 이제 힘을 좀 이제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와 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외인이 거의 1조 가까운 그런 이제 매수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힘을 좀 보였는데 결국 이런 것도 장 막판에 장 후반부로 갈수록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내려오는 이제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금 이제 고점을 이제 또 뛰어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미증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미증시에서 좀 당분간 고점에서 움직이는 고점 박스권 형태가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 좀 이제 지지부진했던 지난주 장세를 거의 어제 하루로 이제 한 방에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에 대한 이제 관세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 미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오늘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증시가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새벽에 6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계감이 조금 상존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좋게 나올 걸로 좀 보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엔비디아 실적 부분에서는 악화를 시킬 것이 좀 자명하기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 내일 부분 실적 발표보다는 차후에 어떻게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가겠다 아니면은 중국 시장에서 뭐 화웨이가 뭐 시장 독점을 하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금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증시의 방향성이 당분간 또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는 또 특히나 이제 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금리 인하, 뭐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이제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중요 지표인 PC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증시 어떻게 이제 움직임을 좀 나타내는지 여부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도 뭐 고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CPI 발표 뭐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 상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은 하겠지만은 당분간은 또 이제 우리 미국 대표적인 관종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또 발언을 할 때마다 증시의 변동성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시장이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하던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 전망으로 변화한 이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스터님께서 이제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또 그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많은 검색이 있었던 또 인기를 끌었었던 검색 3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네, 마스터님,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주 소식이 있기도 했고요. 이 차트상으로 보면 4월 초부터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모습이던데 사실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때문일까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좋은 모습 기대해봐도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 이슈가 지금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체코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조금 미뤄졌다라고 해서 또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 막 눌리는 그런 모습은 연출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체코에서 좀 들려온 그런 악재들이 좀 등장을 했을 때 제가 한번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악재로 인해서 조금 하락을 좀 보였던 그런 이제 주가 위치들이 보통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해서 뭐 어떤 이제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래도 원전주들은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꾸준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당연히 이제 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2만 원 선에서 한 4만 원 선까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만에 지금 이제 한 10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6%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지금부터 바로 하락이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놓치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 이런 이제 기술력이나 가성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절대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연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거래량이 고만고만하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조금 실려서 하락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좀 시작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오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만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은 솔직히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시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원전 최근에 잘 나가던 원전이라든지 조선 이런 이제 테마들 그리고 방산 이런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여기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이런 그 수급세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개인들이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개인 선에서는 한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자본이나 거대 자본들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조금 계속 이제 증시를 좀 떠받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우리가 뭐 100만 원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사주면은 그게 넘치도록 해서 그 넘쳐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군들, 다른 테마군들에도 수급이 좀 돌아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선 뭐 원전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격적인 하락이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결국 우리가 어떤 테마를 앞으로 25년 하반기에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한 역할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의 용량에 비해서 뭐 4배, 5배 뭐 이렇게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 앞서서 좀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보여준 이 하락은 이 하락의 출발점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 매수를 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에게는 이 눌림목이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마스터님께서 시황 브리핑도 또 함께 덧붙여 주셨는데요.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잘 골라내시는 분이십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도 확실하게 짚어내시는 분이신데요. 이 마스터님과 방송 중뿐만이 아니라 방송이 끝난 후 내일 장중에도 이런 시황 브리핑 자세하게 들으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나는 좀 미리 듣고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다. 발빠르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마스터님과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장중에도 마스터님과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검색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캐나다 관련 이슈가 있었죠. 한화오션과 함께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국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참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덧붙여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한화 에어로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혹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또 전망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제가 일단은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오를 때도 뭐 여러분들 뭐 LNF 에코프로 뭐 15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결국에 그게 갔습니까, 여러분들? 못 가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어떤 가격 뭐 지정을 해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가격을 가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위기나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이 종목이 흡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이제 여기 2부에 출연을 했을 때도 이 종목을 한번 살펴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버스는 떠나간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에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주가 가격 자체가 웬만한 사람들 어디 그냥 월급 절반 이상 뭐 아니면은 뭐 거의 뭐 3분의 1 정도는 좀 차지하는 그런 이제 금액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종목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잘 가는 그런 경향은 발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뭐 앞서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과 조선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까 이유는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이런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뭐 100만 원을 넘을까 아니면 뭐 또 이게 새로운 황제주가 또 등극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황제주로 좀 등극이 됐잖아요.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이제 흥행에 앞서서 뭐 그런 열풍에 힘입어서 황제주로 좀 등극이 됐는데 이런 종목 또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나 뭐 이런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관련 쪽으로도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 펼쳐지는 뭐 골든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상 또 시행이 되고 또 이런 그런 부분들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연히 뭐 차트를 길게 늘려서 보면은 지금이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어제가 이제 신고가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움직이냐 마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고가가 열려 있는 대로 계속 돌파를 하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다만 이게 언제 멈춰서 여러분들이 떨어질지 그런 부분 하락을 할지는 우리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슬슬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신규 매수 관점은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 덩치도 너무 크고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있고 지금 들어가도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은 있습니다. 다만 굳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좀 하락하는 확률, 그러니까 손익비라고 우리가 하죠. 손익비라고 보는데 우리가 수익을 볼 만한 퍼센테이지 수익과 하락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를 본다면은 솔직히 가성비가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들 필요 없죠. 우리가 또 이제 이만큼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여러분들 끌고 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승부를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궁금해해요. 이게 더 갈지 말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솔직히 내 것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마스터님께서는 충분히 상승 예상은 되지만서도 마스터님께서 지난 방송에 나오셨을 때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다른 올라가는 종목으로 함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른 올라가는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이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짚어주실 테니까요. 꼭 여기 들어오셔서요. 궁금증 해결하시는 기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마지막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전일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었죠. 이 셀리드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인데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현재 생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장에서도 또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거를 저희가 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냐 못하냐를 맞춘다는 거는 솔직히 네. 우리가 뭐 홀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왜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코로나19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좀 붙어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이런 부분들 뭐 발생은 좀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들. 뉴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과거처럼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지금 막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지금 뭐 몇십 명, 좀 많아봤자 100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 뭐 결코 이제 심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보다는 이슈가 조금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의 일을 우리가 코로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막 새로운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연출이 되었을 때 상승을 했던 이런 폭들이 있죠. 이런 폭들만큼은 상승은 절대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정말 테마주 중에서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뭐 백신 개발이 안 돼서 뭐 우리가 코로나를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고 이미 팬데믹에서 우리가 엔데믹으로 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백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이슈나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시장을 좀 주도하는 테마가 없습니다. 테마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이슈들, 과거에 좀 상승을 많이 시켜줬던 이런 테마들이 반짝거리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이 종목이 어제만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뭐 한 달 사이에 상한가를 3번이나 갔어요. 3번이나 갔는데 상한가를 가면서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고 올라가다 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일 일단은 오늘 갭을 띄우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 상승을 했지만은 결국 어제 매매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 아니면 오늘 밑꼬리에서 잡으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손실 구간이실 거랍니다. 자, 오늘 시가에서 빠졌고 오늘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나는 이제 뭐 야수의 심장을 좀 가졌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달리는 말에 조금 뛰어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내일 만약에 시초가를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을 하고 내일 시초가가 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단타 종목들 뭐 찾거나 아니면 이런 테마주들 뭐 갑자기 돈 쏠리는 이런 수급이 좀 쏠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다만 대응을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원칙 손절가 딱 잡아두시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계획을 세우시고 난 뒤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테마의 지속성이나 건전성을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테마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못 받아주는 테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편성을 해서 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끌고 가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단기적인 이슈에 좀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장세 아닙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셀리드의 움직임 봤을 때요. 오늘 갭 띄우면서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신규로 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말리시는 의견을 주셨고요. 내일 장에서 발빠르게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만 이제 이 셀리드를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스터님과 함께 안전한 종목, 안전한 테마 함께 노려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스터님과 안전한 테마, 안전한 종목 노려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 마련해 뒀으니까요. 이 팍스통신망 오직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이 제공해드리는 돈이 되는 정보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스터님이 2번째 출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2번째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마스터님 굉장히 눈에 익으실 텐데 이제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2번째 나오셨으니까 2번의 마스터픽, 보너스 마스터픽 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뭐 하나 챙겨 드릴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 분위기 자체도 좋고, 그럼 조금 우리가 안 움직인 종목들 그리고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다.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다음 타자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반도체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연산을 하는 그런 이제 뭐 반도체 그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은 팹리스 업체로 주요 제품으로는 낸드와 MCP 이런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G IoT 그리고 자동차 전장용 배터리에 특화가 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5G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지금 최근에 뭐 집에 냉장고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휴대폰으로 냉장고 온도도 조절하고 뭐 레시피도 뭐 냉장고에서 뭐 불러주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또 작동을 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일러를 켜고 나왔는데 내가 외출을 했는데 원격으로 끌 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은 지금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옛날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는 분들은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겠지만은 뭐 지금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된 그런 옵션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특화되면 특화될수록 이 기업이 이 5G IoT 이런 구간에 이제 특화된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시장이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이 반도체 수요 또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결국에는 매출액이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많아지는 그런 이제 상부상조 효과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제 다 끝나가죠, 여러분들. 다음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가 며칠만 있으면은 이제 올해 전반기가 끝나는데 메모리 가격이 최대 8%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DRAM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상승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 이 종목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순이익도 기록을 하는 그런 쾌거를 좀 누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시장에 좀 들어왔었어도 이 기업은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종목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결국 이런 부분들이죠.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사업성이 뛰어난 이런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까지 제가 이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온 디바이스에 열풍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3년 말 연말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한 2달, 3달 만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이뤄냈고 이 하락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승을 할 때 들어갔던 이런 거래량들이 이런 부분들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빠져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항상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가격대 안에서 평균 단가라는 게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조금 저항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쌍바닥을 좀 다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고 자 요 구간 지금 여기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추가적인 폭발적인 폭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종목은 뭐 동심망 내에 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이미 과거에 이렇게 크게 한번 끼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재차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봐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저점 구간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좌에 조금만 보유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11시 반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라이브 방송 속에서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선물 같은 보너스 마스터픽 종목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긍정적 전망이 보이는 종목, 매출액도 좋았던 이 끼 있는 종목 정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앞으로의 수익 플랜 마스터님께서 이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짧게 스캔하시고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제공해드리는 무조건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이 종목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검색 상위 종목과 선물 같은 보너스 마스터픽 종목 한번 들어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마스터님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준비해 오셨던 마스터픽 종목까지 3부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종목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자산의 꿈 여러분도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3부도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마스터님의 강의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 여러분 꼭 경청해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계좌에도 기분 좋은 빨간 수익의 불빛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시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좋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강의 끝까지 한번 신청하시고요. 여러분들 보너스 피까지 좀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연고점이 계속 이제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연출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지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좀 저점을 형성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유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모건스탠리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를 좀 발간할 정도로 굉장히 뭐 저평가 그리고 좀 저렴하게 증시 매집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테마들에 우리가 돈이 들어올까? 이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테마를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왜 지켜봐야 되느냐? 왜 지켜봐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우리가 앞으로 한 9배 정도는 더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배 정도 커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단순한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막 파생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술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그리고 돈이 결국은 몰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몰리는 곳에 가야지, 돈이 몰리는 곳에 가야지 여러분들도 수익금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공지능 시장은 점점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23년 기준으로 200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5년 뒤인 2030년에는 1,800조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거의 9배가 성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산업이 36.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의 사이클에서 봤을 때 AI는 이제 출발을 하는, 이제 막 도입이 시작되는 도입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기나 성숙기를 거치면 얼마나 크게 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테마 지금 안 움직인다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조금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도 퓨리오사의 관련주들 또 이제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계속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후보자들의 대선 공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결국에는 글로벌 3대 강국으로 지금 AI 선도 강국으로 올려놓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100조 원, 뭐 200조 원, 아니면 뭐 펀드 200조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공약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사전 투표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투표 기간을 좀 돌입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뭐 정치 인맥 테마주 움직일 거고요. 또 관련 공약을 내세운 정책 관련 그리고 정당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주목을 받아줄 수 없는 테마는 바로 이 인공지능 테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물론 좋죠. 반도체 특별법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은 그 반도체 시장이 지금 왜 성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들이 연출이 되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산업 각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다 공약을 내세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에는 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자금이나 아니면은 지원금 그리고 정부 정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이슈가 또 발생이 된다면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공지능 시장 우리가 상승을 하다가 조금 잠잠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더라.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조금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이나 우리 사회 굉장히 넓은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 산업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료 AI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AI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교통 우리가 뭐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뭐 신호등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자 요즘에는 이제 투자도 인공지능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조만간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들보다 사람은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좀 리스크가 있지만은 딱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굉장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기술력이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4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새롭게 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가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피지컬 AI인데 결국은 이제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반도체 칩 속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만 어떤 챗 GPT나 이런 걸 보시면 질문을 하면 대답은 굉장히 빨리 해주고 연산을 해서 굉장히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 두뇌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AI 크레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부두나 아니면 공사 현장 가시면 크레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심어가지고 굳이 작업자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조정을 해서 물건들을 적재를 해주고 옮겨주는 그런 편의시설로까지 지금 기술력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현대차 걷는 로봇과 이제 AI 조립판 이 결국에는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로봇들이 거의 대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우리가 테슬라 공장을 가시면은 여러분들 뭐 옵티머스가 만들어진 옵티머스가 또 새로 조립되는 옵티머스를 또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더라. 그만큼 우리 실생활 실질적으로 내가 뭐 인간형 로봇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지금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두상까지도 협업을 하는 휴머노이드 사람과 함께 같이 뭐 사고나 이런 부분들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야지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손뼉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자 이런 부분들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몸을 가진 로봇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을 활용한 4차 산업정에서 우리가 또 대표할 수 있는 게 로봇 관련 주제네. 로봇 관련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한 기업들이 과연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 국내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대기업들이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돈이 된다라는 거죠. 차후에 돈이 된다. 인력을 대체해서도 충분히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해석이 같이 몰리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솔트룩스나 셀바스 AI 그리고 플리토, 마음 AI 이렇게 좀 네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공략법을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격대가 3550원 정도에 진입을 한 상태고요.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눌렸죠. 눌렸는데 솔직히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막 과거처럼 이렇게 막 폭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공략을 했던 자리가 단기적으로 눌려주는 이런 저점들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라든지 투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내일부터 시세가 발산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움직임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좀 준비한 마스터 픽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설명 듣고 제가 마스터픽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정보, AI 인공지능 섹터, 이 AI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마스터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이 AI 인공지능 테마에서 남들은 다 수익 보고 있는데 나만 손실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마스터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강의 내용을 더 자세하고 더 간략하게 정리한 AI 인공지능 섹터 투자 로드맵을 또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투자 로드맵은요, 이 우측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마스터님이 바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꼭 마스터님과 함께 AI 인공지능 섹터에서 기분 좋은 수익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스터님과 함께 하셔야 되니까요. 꼭 팍스 통신망 생방송 중에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마스터님께 준비하신 마스터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준비해 주신 마스터픽 종목은 또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준비한 인공지능 관련주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의 협력사이자 우리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 DX 부분의 핵심 솔루션을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대기업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 고객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까지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대기업들을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라고 좀 살펴본다면은 결국에는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생성형 AI 기술,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챗봇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로봇, 이 기업에서 만든 이 큐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품이 있는데 단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수준 높은 지표 해석과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뭐 챗GPT나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그 챗봇 같은 경우에는, 자,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을 하는 수준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4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특히 해서 전년 대비해서 23년 대비해서 15%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22년 연간 매출이 500억을 돌파를 한 뒤로 24년도에 600억, 2년 만에 매출이 100억이 올랐어요. 500을 벌더니 회사가 20%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런 기술력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큰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봉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일봉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고요. 자, 월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일정 구간에서 크게 박스권에서 굉장히 잘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저점에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력이 탄탄한 상승이 보장된 종목, 상승할 것 같은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오늘의 마스터픽으로 가져오신 종목 방송이 끝난 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단독으로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오직 이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한 팍스 통신망 뿐입니다. 이곳에서 단독으로 공개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이 준비하신 이 돈이 되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도 이쁜 빨간 수익의 불꽃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